미팅을 하게 된 계기가 네네네. 저희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이제 시간이 10분이 됐네요. 넘었네요, 벌써. 그 우리가 이너뷰티 챌린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서 SNS 상에서 이렇게 잘 찾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회사에서 커넥나우 팀이라고 있어요. 커넥나우 팀에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기 현재 각 그룹에서 SNS 활동이나 SNS 교육을 하는 분들한테 이거를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본사 직원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주환 매니저가 좀 간단히 소개하고요. 좀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정주환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저희 조교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을 보통 지금 저희가 하고 계신 당연 이너뷰티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어, 처음 아마 그룹 단위에서 하시는 챌린지로는 아마 이렇게 크게는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넥나우 팀이라는 쪽에서 저희 엠랩에서 커넥나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챌린지를 통해서 얻으신 노하우,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법무팀 쪽에서 직원분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실은 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규정을 갖고 이렇게만 딱딱딱 해야 됩니다라고 규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로 본인을 표현하는 공간이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저희 업계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엔랩 팀의 저희 유현석 매니저님이십니다. 이전에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로서도 활동하셨었는데 지금 엔랩 팀에서 하고 계신 저희 유현석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살짝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호스트님 화면 공유 가능하도록 좀 승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하는데 거기 보면은 김민철 사장님, 네, 일반인들도 했습니다. 네. 네. 네네. 서류 공유 됐구나. 예. 네.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 활동 꽤 오래 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다양한 이제 능력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커넥나우 팀에서 이제 필드 커뮤니티 지원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조기철 리더께서 이제 회사에서 뭐 SNS 챌린지 노하우를 이렇게 좀 전수를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랑연 라인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너뷰티 챌린지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좋은 컨셉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뭐 전달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참석해주신 리더분들이 이제 뭐 그룹이나 비즈니스에 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저희 팀에서 그동안 했던 SNS 챌린지 프로그램 노하우를 최대한 한번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SNS 챌린지를 얘기할 때 저희가 뭐 밈 마케팅, 밈 챌린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밈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밈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모방을 뜻한 단어인 이제 미메시스하고 유전자, 지니얼러지라는 단어를 좀 합성해서 만든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 썼던 말인데요. 이후에 이제 밈은 이제 문화라든지 유전자 모방 행위라는 좀 의미로 쓰이면서 특히 최근에 이제 SNS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챌린지 형태의 마케팅을 밈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챌린지 형태가 결국 이제 복제하고 모방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확대하고 뭔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들이 이제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든지 뭐 1일 1강 챌린지, 아무 노래 챌린지, 뭐 덕분에 챌린지, 뭐 팔굽혀펴기 챌린지 굉장히 많죠. 이러한 이제 밈 마케팅 챌린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세 가지 요소를 많이 꼽습니다. 첫 번째, 좀 쉽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제 밈 챌린지라는 게 자발적인 이제 모방을 통해서 온라인에 좀 버즈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당연한 얘기지만 재미가 없다면은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밈 챌린지를 좀 기획할 때는 무조건 재미있거나 뭔가 재밌을 여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의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물론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는 좋겠지만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좀 덜할 경우에는 의미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자들한테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부여를 하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이나 사업자분들한테 이제 회사의 좀 훌륭한 제품이라든지 훌륭한 문화, 포스포급 문화 같은 게 아주 큰 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게 초반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리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밈 챌린지 같은 경우가 초반에 이렇게 좀 붐업을 일으키는 게 후반까지 좀 화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이제 밈 챌린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뭐 유명인이라든지 뭐 연예인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초반에 매스컴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전체 챌린지 효과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커넥나우 팀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커넥나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다양하게 미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벤트가 전부 이제 다른 컨텐츠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상도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했고, 그리고 챌린지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참여자 추이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다 좀 분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커넥나우 챌린지를 통해서 결국 이제 수천 개의 포스팅이 생산이 됐고요. 이러한 포스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이제 포스팅을 이제 회원분들이나 요 팔로워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 않는 결국 그 포스팅을 생산한 그 회원분들의 팔로워들한테도 이러한 포스팅이 공유가 되고 간접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게 굉장히 확장성이 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밈 챌린지라는 것이 특히나 이 참여자들의 핀 타이틀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참여하신 분들 중 80% 이상이 BR 미만의 소비자 또는 초기 사업자셨어요. 그 얘기는 이분들이 이제 뉴스킨을 잘 모르고 들어왔던 분들도 이렇게 챌린지 프로모션에 참여를 하면서 회사하고 제품을 매우 자연스럽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챌린지 프로모션이 소비자 또는 그룹 내 이제 초기 사업자들하고 소통하고 뭔가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거리가 된다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참여자분들의 좀 다양한 데이터하고 피드백을 봤을 때 저희가 회사의 이제 BR 이상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가 평균 연령이 한 40대 중반 정도 되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평균 연령을 보았더니 38.4세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평균 연령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많이 낮아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5세 이상 적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MZ 세대들과 함께 하기에도 너무 좋은 툴,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지역을 저희가 또 좀 봤는데요.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보통 행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방 사업자들도 골고루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피드백들도 소비자분들이 뭔가 허들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뭔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챌린지라서 좋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제가 미션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알게 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밈 챌린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가벼운 푸시라고 좀 적어놨는데 가볍게 푸시를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아무리 좀 쉬운 챌린지도 이렇게 주변의 참여라든지 이제 동료라든지 뭔가 의무감을 가지지 않고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스타 챌린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뭔가 참여 방식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뭐 3, 4명을 의무적으로 태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룹이 함께 뭔가 참여를 해야지 미션이 완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정한 누군가와 함께 미션을 완료했을 때 미션 완료로 인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푸시가 들어간 룰이 좀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봤을 때 이제 참여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푸시로 인하여 좀 참석했던 분들도 얼떨결에 이렇게 참석했던 분들도 대부분 좀 의미 있는 그런 미션 챌린지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성취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이라든지 팀으로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참여를 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소속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있다. 이런 소속감이라든지 성취감 같은 게 결국엔 저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밈 챌린지 같은 경우가 이런 성취감이라든지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홍보 효과 외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노하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 페이지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뭐 솔직히 뭐 노하우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알게 된 레슨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피셜 계정 생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챌린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정을 생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메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 계정을 이렇게 생성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 게시물 피드를 고정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정보를 누구나 들어와서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댓글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태그를 또 기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태그를 기능을 활용해서 관련 게시물을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챌린지와 관련된 기능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계정을 생성을 했다면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메뉴에서 설정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좀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내 계정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접속자 및 뭐 홍보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내 계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한 화면에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 효과가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태그하기. 그 저희 이제 커넥나우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캡처를 좀 따왔는데요. 그 사람 태그하기라는 기능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챌린지에 참여한 분들이 그 계정을 사람 태그했을 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해시태그 구체화라고 적어놨어요. 해시태그 구체화라는 거는 뭐 지금도 너무 잘 해주고 계신데 이제 의미 있고 하나뿐인 해시태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챌린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를 한눈에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챌린지와 관련된 게시물만 이렇게 모여서 보려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해시태그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설정한 해시태그가 뭔가 의미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모아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해시태그가 몇 개 정도 사용이 됐는지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챌린지가 실제로 이 정도 숫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제 참여 방법과 규칙은 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참여 방법이나 규칙을 굉장히 좀 심플하고 스텝별로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만 따라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밈 챌린지의 생명은 참여하고 무한 확장이기 때문에 친구 태그는 뭔가 의무적으로 뭔가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참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초반 참여자를 많이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진행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제 활용해 보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피드하고 스토리로 좀 나눠지는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만 더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챌린지 안내문 같은 걸 올리는 거에 적합하지 않고요. 피드로 안내문 같은 걸 올리고 챌린지에 대한 이제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독려할 일이 있을 때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런 공식 계정을 활용을 해서 스토리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스토리로 진행을 하는 챌린지도 진행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좀 느꼈던 점은 스토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4시간 이후에 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전파력이나 파급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챌린지 같은 거를 운영을 할 때는 피드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같은 경우는 추가 홍보라든지 추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 태그라든지 해시태그를 통해서 게시물을 모아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참여했던 거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커넥 나우 챌린지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의 게시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솔직히 수기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랐겠지만 수기로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이 좀 불편할 경우에 이제 유료로 뭔가 특정 해시태그를 기입한 게시물들을 이제 엑셀로 정리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예, 요즘엔 참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사이트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만 검색을 하셔도 뭐 인스타그램 댓글 수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사이트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뭔가 해시태그를 통해서 게시물들을 수집을 해서 엑셀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할 때는 그런 사이트를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 폼 같은 경우를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이버 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네이버 폼에 기입하는 링크를 올려야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링크가 안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링크가 안 올라가고 스토리에만 링크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팔로워가 10,000명 이상 됐을 때 스토리에 링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이제 메인 창, 메인 프로필에는 이제 홈페이지 성격으로 링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네이버 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기입하는 거를 요청을 할 때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메인 프로필 쪽으로 가셔가지고 링크를 올려놓으시면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팁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밈 챌린지라는 게 결국 좀 솔직히 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재미 요소라든지 의미라든지 트리거와 같이 좀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한 프로그램하고 운영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파급력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훌륭한 제품 그리고 포스포브 문화가 있고 또 열정적인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확장과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교육이었지만 이제 랑앤라인 쪽에서 인스타그램 활용한 밈 챌린지 마케팅 운영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참여자들 중에 지금 이 밈 챌린지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 신조어라 처음 들어봤을 텐데 그 이거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지금 저희 라인에서 처음으로 이너뷰티 부스트 챌린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앞으로는 하다 보면 그룹 내에서 팀 단위별로도 이런 챌린지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주시면 우리 유연석 매니저께서 답변을 주실 거니까 질문을 손을 들어서 아니면 음성을 하고 직접 질문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 컴플라이언스까지 다 정리하시고서 아, 그럴까요? 한꺼번에 네. Q&A 세션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아, 컴플라이언스는 그래요. 이 컴플라이언스를 자꾸 길게 하다 보면 이게 자신이 없어지는데 한번 해봐요. 아닙니다. 사장님 네, 오해시고요. 해봐요. 절대로 하지 네, 말라라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네, 거니까요. 그래요. 네, 한번 열린 먼저 한번 마음으로 해봐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저희 해봐요. 네. 컴플라이언스 쪽에 정재현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재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컴플라이언스의 정재원이고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스트레칭 한 번만 하고 시작을 할까요? 이게 아침이다 보니까 되게 찌뿌둥하죠.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벌써 조규철 사장님이 컴플라이언스가 길면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정예 멤버분들에게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네.
겁내서 컴플라이언스 이야기는 듣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희는 사장님들이 원활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지 절대 막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희 진심이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어서 온라인 챌린지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아주 짧고 굵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컴플라이언스에서 SNS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헤비 인스타그래머거든요. 저는 눈 뜨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자기 전에도 스토리를 하나쯤 올리고 자는 헤비 인스타그래머고 프로페셔널 계정도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SNS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가끔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시거나 아니면 실수로 오타가 있어서 지우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 번쯤은 다 게시물을 지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구글에 그 게시물에 포함된 키워드를 치잖아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SNS 게시물은 문신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구글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흔적이 남는 거이기도 하고 사업가로서는 사업의 흔적이 스토리가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스팅 하나 올리는데도 그렇게 컴플라이언스가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6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랑견에서도 기부를 위한 이너 뷰티 챌린지를 진행하고 계셔요. 되게 딱히 저도 크게 그 6가지가 다 이제 랑견에게 해당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주의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에 게시된 글들은 뉴스킨, 랑연, 에이지락 부스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게시글을 많이 읽게 될 텐데요. 이때 이 챌린지의 취지와 주최자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공식 이벤트와 혼동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랑연 리더분들은 사실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네, 좀 더 취지와 주최자를 상단에 설명해 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보니까 모든 랑연 분들이 같은 곳에 이제 기부를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월드비전인데도 있고, 포스포구 재단에 기부하시는 것도 있으신데, 몇몇 게시글에서는 포스포 굿에 기부를 하는 이제 랑연만의 챌린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포스포 굿 재단에서 진행하는 챌린지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글들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설명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 자체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읽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참여자들에게 추첨 경품 등의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 경품으로 상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상품의 금액이 경쟁적으로 이제 높아지거나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글로벌 소셜 가이드라인에서도 현재 추첨 경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법률에서도 추첨 경품을 걸 때 본래 상품보다 확연히 고가이거나 혹은 비슷할 경우에는 이를 비정상적인 추첨, 즉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건 이제 국내 법률과 법률을 바탕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해시태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시태그는 공통된 이제 관심 단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만큼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유현석 시니어님께서도 해시태그는 이제 간결하게 되게 핵심 언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관련이 전혀 없는 단어라던가 혹은 제품의 효과와 연관되는 허위 과대 광고 표현이라던가 이런 거는 쓰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주요 단어들만 표시하는 게 깔끔하고 세련돼 보인다는 점. 네 번째로는 유료 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파워링크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에도 유료로 게시물을 더 많이 노출시키거나 광고로 내보낼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뉴스킨 방침 및 절차에서는 글로벌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 이와 같은 유료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벌써 4개의 유의사항을 끝냈습니다. 되게 순식간에 훅훅 지나갔는데 뭔가 유의할 게 있었죠? 네, 5번째 입니다. 앞서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계정을 활용하여 인스타그램 챌린지 노하우에 대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 프로페셔널 계정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 계정으로 혼동되거나 회사의 챌린지 계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프로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회사의 상표, 로고들로만 구성되거나 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뉴스킨에 대해 잘 모르는 잠재적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페셔널 계정도 운영해보고 다양한 사장님들의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살펴봐요. 근데 이때 확실히 개성이 많이 담긴 그런 본인의 웃는 모습이 많이 담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신뢰도 가고 기억에도 한 번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아이디를 뉴스킨 챌린지 그리고 뉴스킨 로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의 계정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네,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당 챌린지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뉴스를 캡처해서 사진 혹은 영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는 정말 좋은 취지이지만 아쉽게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회사의 공식 자료나 뉴스킨의 소식이 실린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지사항의 홍보팀이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2차 편집 또는 변경하여 업로드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요. 뉴스킨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개인적인 목적일지라도 방송, 뉴스, 잡지 등의 매체에 나온 이미지, 영상 등을 무단으로 일부만 캡처, 변형, 편집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본인의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은 개인이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개인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연예인이 등장할 경우에는 그 연예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까지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 5년 사이에 저작권과 이런 초상권의 이슈가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따로 모니터링단이 회사마다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주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뭘 써야 된다는 말이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본인이 이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올려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요. 네, 여러분 6가지가 끝났습니다. 되게 짧고 굵었죠?
되게 저한테 웃어주시는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약간 눈썹이 내려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SNS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고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이런 가능성을 절대 막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찝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달을 드리고 제가 네,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에이지락 부스트가 지금 열기가 너무 뜨겁죠. 저도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실 때마다 저는 언제 이거 올려보나 저도 스토리 올릴 줄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력적인 것만큼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바로 허위 가대 광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에이지락 부스트는 뉴스킨 브랜드에서 최초로 미백 기능성 전용 제품인 그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부스트는 전용 제품인 트리트먼트와 함께 사용해야 그 시너지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짧게 쓰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과 같은 베타적인 표현, 주름 제거 리프팅과 같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이 아닌 내용, 그리고 이제 슈링크 성형 이렇게 해서 뭔가 시술적인 효과와 비교하거나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 네, 마지막으로는 전후 비교 체험, 이런 체험기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와, 이게 잠깐 조금 아찔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후 비교 체험이 왜 안 되지? 라고 약간 지금 미간이 이렇게 좁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네,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개인마다 제품의 효과가 전부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광채니 미백이니 뭐 이런 보습 정도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단순히 개인 체험기나 개인차가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때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코멘트를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스트를 사용하신 후에 그 모습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사용 후에 후기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표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do와 don't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do를 보시면 뭔가 너무 현란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뉴스킨 코리아에서 마케팅팀과 법무팀이 긴 심의 끝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효과가 잘 담겨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do에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여기까지였고요. 총 온라인 챌린지 게시물 포스팅 6가지의 유의사항과 에이지락 부스트 두앤 돈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SNS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혀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늘 순화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절대로 컴플라이언스 쪽이나 법무팀 쪽이 비즈니스를 제재시켜드리기 위해서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뭐 오해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자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부서들이니까요. 저희 뉴스킨 코리아에 있는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분들 뭐 지지해드리고 도움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발표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손을 드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직접 뭐 마이크를 열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 공유된 거는 내려주셔도 돼요, 이제요. 네네. 내가 내리니까 안 내려지네. 그 질문 있어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필요한 내용들 지금 두 분 계실 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박재현 사장님. 네. 아까 유현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네이버 폼 활용하는 거 알려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 네이버 폼을 제 프로필에 올리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걸 DM 발송하는 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네이버 폼을 DM으로 주고받는. 그렇게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법무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재원님이 한번 말씀을 네. 주시면. 제가 지금 네이버 폼을 어떤 네이버 폼을 활용하신다는 건지 잘 예를 들면 피부 고민에 대한 네이버 폼 이렇게 설문 몇 가지 하고 체험 받아보시겠어요? 체험을 원하시면 전화번호 뭐 기재해달라. 이런 식의 폼을 DM으로 보내는 거죠. DM 그때 쪽지로. 두 가지 정도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렇게 되면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항목도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예시는 DM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그 상대의 동의 없이 DM을 보내는 행위 때문에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동의 없이 보내는 부분과 이 개인정보 수집 이슈를 좀 유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좀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회사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은 더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무분별하게 DM으로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두 다 피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그 동의하는 항목 추가해서 저희들도 함께 또 활용해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해서 여쭤봤어요. 양식을 하나 네.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사장님.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뭐 이런 항목들을 넣으시면 아니면 조금 수정하시면 그럼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DM을 발송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혹시 문제가 되나요? 일단 저희 방침 및 네. 절차 규정상 네. 상대 동의 없이 우편물이라던가 이메일이라던가 DM을 발송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뉴스킨 코리아 쪽으로 연락이 좀 자주 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밖에서 보시기에는 뉴스킨 그렇죠. 코리아 사업자가 곧 뉴스킨 코리아이기 때문에 왜 뉴스킨 코리아가 자꾸 이렇게 나한테 싫은데 자꾸 DM을 보내냐 이런 게 연락 오는 경우가 좀 요즘에 종종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음소거를 하시고 그냥 말씀 주시면 돼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이 쇼핑몰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포스팅에 제품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전에 본사에서 교육할 때는 그걸 또 추천도 했었던 걸 제가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그게 안 되는 걸로 또 얘기도 들리고 해서 본사가 이런 쪽으로 좀 연계가 뭔가 좀 준비하고 계신 게 계신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그런 인스타그램에 쇼핑몰로 연결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헷갈려서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인스타그램의 무료 기능으로 이제 이미지에 제품을 이제 태그 포인트를 찍으면은 본인의 쇼핑몰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무료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자유롭게 무료인 만큼 활용하시는 거는 자유이신데 이제 문제는 그 쇼핑몰이 마이 사이트가 아니라 되게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는 경우도 제가 좀 봤고요. 그다음에 허위 과대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 설명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활용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되게 많은 기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무료 기능이고 인스타그램이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유의사항이 있다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 드리면요. 그 링크는 우리 GWP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SNS는 특히. 뭐냐면 모든 포스팅 중에 내가 뭔가를 광고를 하고 제품 사진이나 제품이 들어가면 다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빼독을 했더니 빼독 프로젝트를 했더니 아니면 뭐 헬시클럽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막 이렇게 뭐 좋아지고 막 얘기해서도 동안클럽에서 이렇게 좋아졌어요라고 하고 나중에 그거 쓰는 거를 뭐 봤는데 내용은 다 동안클럽 얘기야. 그럼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품 하나하나를 하면 그게 다 모든 게 다 과대과장 광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소모임, 뭐 동안클럽, 뭐 우리의 팀 프로젝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 사용하는 걸 보여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제품 하나를 통해서 어떤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용이 되는 걸 얘기한다거나 하는 거는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표준을 잡으면 좀 광범위하게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도 조금 사장님들하고 좀 궁금한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서 33헬시나 저희 그룹에는 이제 바디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티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고를 당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은 어떠신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니까 본사의 기준에는 조기철 스폰서님 말씀하신 이게 괜찮은 건데 어떤 식약청이나 보건소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거지. 이 부분이 전 참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어, 사장님들 어떠신지도 궁금했고. 네. 네, 엄격하게 법적으로는요. 아무리 뭐 헬시 클럽이라는 곳에서 뉴스킨 제품만 가지고 이제 비포 애프터 게시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헬시 클럽은 뉴스킨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건기식인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고를 하거나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는 그 또한 결국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포 앤 애프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조구주 사장님이 광범위하게 하면은 좀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덜 나쁜 거지 이게 아예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그 인스타나 아니면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TV 광고나 보면요. 그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광고들이 과대 광고와 비포 애프터가 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그럼 결국엔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홈쇼핑에 좀 비포 앤 애프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지르고 벌금을 맞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뭐 TV에 나오는 경우에는 뭐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그러니까 표시 광고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 TV 광고도 보면 이렇게 뭔가 탁 하면 뭐 얼굴이 확 화해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뭐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그런 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TV 광고에는 그런 게 없을 거고 주로 홈쇼핑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한번 하고요. 저기 벌금 나오면 그거 내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수가 많고 회사 우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회사라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법무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면 그것까지만 이게 법무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헬스클럽이나 빼독 프로젝트나 그냥 자기 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품에 안 들어가 있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지가 있어요. 혹시 나쁜 놈이 해도. 우리도 나쁘게 하려면 그런 업체들 다 신고하면 돼요. 여러 명이 신고하면 골치 아프게 그 회사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법무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유연석 매니저한테 좀 많이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할 일이거든. 이런 챌린지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유연석 매니저가 음, 간단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챌린지를 진행하시면서 그 챌린지의 결과 같은 것들을 따로 뽑아서 리포트해 주는 회사도 따로 존재할 정도로 진짜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낙 여기 역량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씩 찾아보면서 그런 업체들과 연관해서 한 번씩 업무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뭐 또 유연석 매니저님에게 문의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프로페셔널 음, 계정이나 아니면 아마 여기 중에서 네이버 폼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하여튼간 그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랑연 쪽에 랑연 그룹의 그 프로페셔널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그러시군요. 네. 각자 그룹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룹별로나 또는 소그룹 팀 단위로 앞으로 이런 네트가 좀 많이 확장되려면 이런 소규모 챌린지가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많이 진행될 거거든요. 꼭 지금 부스트만이 아니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일이 많은데 아까 그런 좋은 팁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아까 그 유연석 팀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저기 매니저라 그래야 되나 우리 유연석 매니저께서 그런 중간에 몇 분 안 됐지만 굉장히 소중한 팁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한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지금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해보다가 나중에 질의응답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걸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없으면은 어떻게 마치도록 할까요? 괜찮아요? 네. 예, 질문이 있으면 주저없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초창기에 막 하고 있는 거라 음, 앞으로는 이 플랫폼 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같이 비대면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더 흐를 거고 또 미드 코로나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뭐 계속 있을 거고 앞으로 이거는 오프라인이 많이 생겨도 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게 더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하면 다시 해주고 오늘 그 유연석